DDP 디자인에 대해서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단이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신바람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잘 선정된 건축가, 그리고 이 설계안이 정말 잘 선정된 건축 디자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하 하디드의 별명이 종이 건축가였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설계 도면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별명이었던 거죠. 사실 이 자하 하디드는 그때도 이미 세계적인 그 건축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설계안이 완성이 되니까 건설을 담당했던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 그 건설 회사에서 건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도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네들 이거 시공할 능력이 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걸 건설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전 세계를 찾아 헤맵니다. 독일의 한 회사를 접촉을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알루미늄 외장, 이 판넬이 지금 한 4만 5천 개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단 한 개도 같은 각도,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전부 달라요. 이거를 생산해내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되돌아와서 국내에서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찍어내는 방법을 특허를 내게 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이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구현해내기가 매우 힘든 작품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45,133장인가요? 이 알루미늄 패널 숫자가, 이거를 생산해내는 특허를 국내 기업이 만들어내서 이걸로 시공을 하는데 의외로 속도가 빨라져서 원래 예정했던 기간이었던 2013년 봄까지 완성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건축가가, 건축학도들이 다 이 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하는 이런 필수 방문 코스가 되는 그런 의미도 생겨난 거죠. 설계 시공하면서 많은 건축학적으로 난제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건물을 짓게 되면 기둥이 있죠. 또 창문도 있죠. 그리고 전부 직각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전부 곡면이고 기둥도 하나도 없고 창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 시공상의 난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픈 호이스트 방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매다는 방식이다. 그런 난제들을 하나하나 건축학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일한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 됐고, 사실 이게 완성되고 나서 몇 년 뒤에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데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 거죠. DDP 사업을 구상 당시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나요? 당시에 제가 가졌던 확신이라면 이 DDP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정말 랜드마크다운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유능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에 달려들어서 성공을 시켜낸 거죠. 그리고 마침 주변에 패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패션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이 일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DDP를 건립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처음에는 3,500억이 들어간다, 4,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다가 결국은 5,000억이 들어갔죠, 거의. 이 경우엔 특히 제가 기억하기에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결단을 내렸던 것이 지하로도 지하 3층은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지상 4층 정도 높이는 돼야 된다. 2배로 커진 거죠. 그런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성공하려면 지하에 주차장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나중에 처음에 잘못 지어놓으면 주차장 사정이 안 좋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생기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규모를 좀 넓히면서 지하에 상업시설도 집어넣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상권도 집어넣고 주차장도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컨벤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그 회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고 깊이를 더 깊이 파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박이 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셈입니다. DDP로 인해 수익이 어느 정도 높아졌나요? 사실 이런 공공건축물은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DDP를 만들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바로 수익성을 내는 겁니다.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연간 500만 명 이상 오는 그런 매력 덩어리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은 이제 다 해결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700만, 800만, 900만 해서 작년에 드디어 1000만 명을 연간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 수익으로도 충분히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올해로 개관 5주년인데 6주년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난제들을 다 하나하나 건축학계에서의 건립 반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충분히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해서 완성 시점으로 예상됐던 시점이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 봄.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2011년도 중순에 퇴임하게 되죠. 후임으로 들어오는 박원순 시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의미,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도시적인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섭섭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식으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또 시의회가 예산 배정하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1년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됐고, 그래서 정확하게 1년 정도가 늦게 개관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 때문에 잃어버린 1년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글쎄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계량화해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어 들어옵니다, 요즘에. 그분들이 한 명도 못 갔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처에 패션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죽어가던 상권이 1년 먼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1년간 미룬 이유는 무엇인가요? 꼭 미뤄야 했나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소개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선입견, 편견이죠. 편견을 가지고 미뤘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다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시의 역사적 건축물을 부쉈다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패션 허브이자 세계 명소로 꼽히는 기분은 어떤가요? 사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더군다나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고 만든 직후에도 그렇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퍼부었던 그런 공격적이고 날선 비판들, 사실 그때는 저도 성공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이런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그리고 비판했던 언론조차도 스스로 제목을 달기를 이제 머쓱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 대박을 쳤다, 이런 자기 고백들이 나오면서 정말 크게 안도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크게 이익을 얻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벌였던 이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면서 저도 역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 근처의 상인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가봤던 그 풍물시장 상인들 얼마나 표정이 밝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DDP를 대표적 토목 전시 행정이라고 했다가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말을 바꾸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중책을 맡게 되면 사실 좀 신중해야죠. 이게 무슨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구 1000만의 대도시를 경영하는 CEO라면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졌더라도 취임하고 나서는 충분히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판단할 시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숙성시킬 시간을 가지고 계속할 거냐 말 거냐 늦출 거냐를 판단해야 마땅한 도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너무 경솔하게 쉽게 판단을 하고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이제 내가 관철시켜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때 우려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그 잘못을 깨달았다는 걸 이제 자백을 한 셈이죠. 그런 그 평가를 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공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칭찬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해서 1년이나 늦췄다. 그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DDP 건축물을 구상했을 당시 시장님의 순수한 진심과 시민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공직자든지 어떤 그 새로 시도하는 일을 하려면 많은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용기가 꺾이게 되죠. 왜 공무원들 흔히 비판하는 용어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냥 무난한 일만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구상하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 좀 더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번영을 찾아가는 길에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